저희 애가 올해 이제 중3인데 저는 이제 애랑 여행을 좀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아프고 나니까 가족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족들이랑 말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애랑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날씨도 밖에 좀 안 좋고 그런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보시는 한우분들께 좀 소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작년 말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종료하고 지금은 정기 점검만 다니고 있는 김재길이라고 합니다. 제 밖에서 뵈니까는 너무 다른 분 같으세요. 제 안에서 진료실의 모습도 좀 상상이 사실은 모습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밖에서 뵈니까는 완전 그냥 직장인 모습으로 딱 보이시네요. 진료받을 때는 이제 사복 입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또 양복 입으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죠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이제 환자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처음에 이제 2012년도에 그 전에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처음 한번 하셨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보는 과정 중에 병이 아마 간에 올라와서 2번에 걸쳐서 색전수를 하셨던 것 네, 같고요. 맞습니다. 그게 2013년 정도였고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2021년도에 봤는데 위 옆으로 해서 임파선이 조금 커져 있었고 심장막 쪽으로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양쪽을 다 했는데 사실 양쪽 모두에서 간세포암이 전이가 된 걸로 확진이 돼서 이제 결국은 간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암 치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가 동시에 저희 병원으로 이제 아마 전원해서 오셨던 것 같고 오셔서 이제 계속 이어서 받으셨던 게 티센트릭 아바스틴. 티센트릭의 면역 항암제고 아바스틴이 이제 표적 치료제거든요.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거의 21년 후반부터 해서 2023년 후반 작년 말까지 2년간 치료를 잘 받으셨고 특별히 지금 병이 올라오거나 나빠진 소견 없이 영상학적으로는 지금 깨끗한 상태거든요. 그걸 이제 완전 간의 상태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고 저희가 페트랑 여러 가지 검사들 해봤는데 여전히 병 나쁜 거 없고 이런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어서 2년째 이후부터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한 2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떠셨나요? 처음에 뭐 심장막이나 그리고 위 주변에 이제 임파절이 좀 커져 있고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? 제가 2012년도 간 절제술을 한 다음에는 사실 수술하면 이제 암에서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9년 정도 지나서 이제 2021년도에 심막전이라는 말을 듣고 사실 처음보다 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과연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뭐 티센트릭 아바스틴, 그 좋은 약제가 있다고 해서 그 약제를 맞으면서 점점 이제 제가 암 수치가 안정되고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대부분의 이제 초기암 같은 경우는 수술해도 완전히 이제 완치로 갈 수 있겠지만 초기암이 아닌 경우는 재발이 흔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환자분들도 공부를 좀 해서 자기가 향후에 다음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공부하시는 거 필요하고 요즘은 약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티센트릭 아바스틴 나오고 난 뒤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약으로 가서 또 됐을 것 같은 분들도 간혹 보면 아직도 옛날 약 쓰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시고 약치료 결정하시는 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차병원 교수님 그 블로그 자주 보거든요. 아, 제가 한 블로그? 네네.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다학제 진료라든지 네네. 그다음에 이런 임상이나 신약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젊으셔가지고 특히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그 블로그를 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외국에
외국에는 보면 이런 영어로 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어떤 병을 진단받으셨을 때 서칭해 보면 충분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렇다고 영어로 된 걸 보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한글로 된 정보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보는 암종들 그리고 제 옆에 교수님들이 보는 암종들만이라도 조금 한글로 된 정보들을 최대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블로그를 운영했는데요. 근데 뭐 딱 너무 다행히 잘 이용해 주셔가지고 예. 저는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하고 네, 항암을 1차, 2차, 3차까지 그 병원에서 맞았는데 맞아요. 사실 한 번 맞을 때마다 한 500만 원씩 맞아요. 비용 부담이 되게 그때. 심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다가 네. 그 이제 차병원에서 심포괄수까지 맞아요. 그 당시에 했었죠. 예, 네. 그래서 이제 그 21년 12월인가 제가 처음 방문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4차서부터 2년 잘 종료하고 네.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. 그러니까요. 그때는 심포괄수까지라고 해서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또 비급여였을 때였거든요. 지금은 아예 이제 급여가 돼서 어느 병원에 가셔도 사실은 5%만 내고 치료는 받으실 수는 있긴 합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환자분처럼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사실은 환자분들 많이 본인들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셨죠.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심포괄수까지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들 오셨던 것 같습니다. 크게 도움됐습니다. 걱정하시고 아마 치료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하시면서 막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? 색전술할 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었어요. 그때 막 구토하고 막 이래서 맞아요. 힘들죠. 색전술에 비하면은 티센트리 아바스틴 부작용은 훨씬 수월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갑상선 저하증이나 맞아요. 구내염이나 네. 이제 그다음에 피부 가려움증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네. 갑상선 저하증은 이제 교수님이 신지로이드 네. 처방해 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있고 네. 구내염은 이제 제가 처방해 주신 바른약도 좀 발랐었고 네. 따로 이제 제가 비타민 B하고 C를 먹었었는데 어떠셨어요? 비타민 저는 B보다는 C에서 좀 효과를 봤어요. 둘 다 효과는 조금 있었는데 C가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환자분마다 좀 달라요. 제가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구내염이더라고요. 구내염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거든요, 사실. 근데 이제 구내염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환자분마다 느끼는 그런 정도가 또 다르고, 근데 치료 약제도 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굉장히 다양한 약제를 써보는데 환자분마다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게 일관되지 않더라고요. 어떤 분은 비타민 B를 자기는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그거 말고도 저희가 뭐 가글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드려보거든요. 근데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면 거기서 효과를 좀 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가장 어떤 일관적인 치료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구내염이긴 했고요.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제가 뭐 저희 팀에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티센트리 아바스틴 쓰면 한 20% 정도 환자분이 나와요. 근데 이 20% 환자분들은 치료 반응률이 우리가 티센트리 아바스틴 쓰면 병이 확 쪼그라드는 분이 한 30% 된다고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분들만 해가지고 보면 치료 반응이 60%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치료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서 암도 제거하지만 그 과정 중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거든요. 신시로이드 먹으면 그냥 대부분 다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잘 조절하고 계신 거고, 그리고 또 가려움증도 사실은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나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만 이제 치료가 끝나도 계속 지속되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. 네네. 여전히 잘 드시고 계시죠? 일어나자마자 꼬박꼬박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려움증은 어때요? 사라지셨나요? 가려움증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. 구내염이 좀 심했었죠. 구내염은 어때요? 지금 치료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? 구내염은 한 중간 정도 받았을 때 이후에는 조금씩 좋아지더니 이제 거의 끝나갈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. 네네.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마 이렇게 좀 몸이 좀 적응해 나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아무튼 한참 심할 때 그러니까요. 몇 달 동안 심했었는데 점점 이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. 혹시 뭐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? 환자분들 보시면 아마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티센트리 아바스틴 오래 유지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 해봤다 뭐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? 제가 12년도 간암 처음 발병하고 한 12년 동안 이제 간암 환자로서 생활해 보면서 면역력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규칙적인 수면이라든지 운동, 그다음에 체중 관리 이런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
그리고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어차피 면역 항암제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본인이 면역 상태가 좀 좋으면 효과가 맞아요. 예,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적인 수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열심히 했던 거는 제 시간에 자고 맞아요. 제 시간에 일어나고 맞아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다른 분들 막 오해하시고 막 이것저것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만큼 중요한 게 또 없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먹는 거나 운동도 중요한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수면이 아무래도 컨디션 유지에는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혹시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하신 게 있으세요? 운동은 이제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교과서적으로 제가 딱 이렇게 바라는 대로 다 하셨는데요, 정말? 사실 초반에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별로 기력이 떨어지고 맞아요. 예. 제가 그런 것들을 말리거든요. 항상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. 본인 컨디션에 좋을 정도를 딱 찾아서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고 네, 항상 네,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하면 좀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심하지 않게 좀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조금 신경 써서 체중 관리하고 네. 요 정도만 해도 뭐 관리하는데 크게 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체중 관리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1세대 항암제 우리가 쓸 때는 네, 네. 세포 독성 항암제 쓸 때는 체중이 막 줄어들거든요. 잘 못 드시고 구역구토가 심하고 네, 이러니까 네.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항상 체중이 안 빠지게 주의해 달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먹는다고 이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거나 못 드시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네,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예 치료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는 건 오히려 일반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체중이 안 되도록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일반적인 성인병이라든지 연세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차라리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너무 과체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예, 듭니다.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85kg, 88kg 이렇게 나갔었어요. 네. 체중이 조금 그래도 있으셨네. 그래서 지금 한 10kg 정도 빼가서 유지하고 있는데 잘하셨네. 예, 제가 재발했을 때가 마침 체중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좀 재발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. 특히 이제 체중을 관리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지금 딱 보기 좋으세요. 네, 딱 그 정도. 근데 사실 체중 관리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렇죠.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12년간 투병하면서 사실 이 관리를 한다는 게 장기간 관리한다는 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지치고 뭐 조금 나태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. 이제 그런 시점에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다거나 삶의 어떤 목표, 작은 목표라도 가질 수 있으면은 아마 이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암이라는 게 그냥 치료하게 딱 끝난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, 지금은.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려면은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멘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운동 뭐 이런 걸로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면 따로?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저희 애가 올해 이제 중3인데 저는 이제 애랑 여행을 좀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앞으로 나니까 가족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족들이랑 말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애랑 같이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좋네요. 여행 가족들 같이 갈 계획이 있으실까요? 아니면? 저는 지금은 당장은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는 없어서 네. 짬 나는 대로 이렇게 국내 여행 국내 여행. 많이 다니고 있고 여름 휴가나 이럴 때 좀 시간을 내서 해외 여행도 그러니까. 다녀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교과서처럼 다 정답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환우분들도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